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있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혹시 나라? 혹은 종교?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모스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 사람이 중국의 국기인 모성 홍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쯤에 중국 군인지 경찰이 있고 뒤에 또 한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죠. 그리고 또 중국 경찰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22년도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때 중국 국기를 들고 가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들, 그 중에 하나인 중국 동포 조선족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사진상의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외국인이 한국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들께서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가 어렸을 때 일본 생각이랑 지금 일본 그 이미지가 다를까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말이 어렵나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사진에서는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진에서는 중국과 함께 중국 동포, 약간 혼란도 느끼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이미지라는 것은 한 국가 혹은 하나의 집단이건 개인의 정체성을 종종 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위 소프트 파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이건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성 권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 파워가 더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군사력 또는 경제적 국력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에 속합니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말 그대로 좀 더 부드러운 것이죠.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 마음속에 지도로 새겨진 그런 것인데 21세기는 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랍니다. 국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드 파워와 함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말은 사실은 미국의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함께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애플 하게 되면 그 회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 BTS 이런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죠. 특히 SNS로 교류를 하는 이 네트워크 시대에 이미지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공외교. 좀 말이 한국말로 어렵습니다. 영어로 public diplomacy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공공외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간 외교 플러스 네트워크 외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외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외교를 얘기할 때는 정부 간의 소통과 협상을 얘기합니다. 그건 전통적 외교라고 하는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문화라든지 예술, 지식, 미디어, 홍보, 이러한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외국의 정부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퍼블릭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는 것. 이런 외교가 소위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다 하는 것이죠. 이 공공외교 21세기에 등장합니다. 얼마 안 됐죠.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고 한국에도 2010년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외교부에서는 정무외교, 경제통상외교와 함께 공공외교가 3대 외교축으로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외교라는 것이 새롭게 뜨는 중요한 외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런 것이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것은 정부와 정부끼리의 외교랑은 달리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와는 전통적 외교도 포함하면서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또는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하는 외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과 국민끼리도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공공외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요새는 집단적 지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집단적 지성에 의한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외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외교에서 공공이 아시다시피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전달해 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자가 행동을 잘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참 예의도 바르고 매너도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 국민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버리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의 국가적인 이미지마저도 안 좋게. 이렇게 공공외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외교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정부들이 협상한다든지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포함해서 하는 외교로 변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공외교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외국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면서 어떤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외교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을 활용해서 하는 문화 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주는 지식 공공외교,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 공공외교,
그리고 세계에 기여하는 기여 공동외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계시다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당시에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묻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베트남이냐 캄보디아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남아 어디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 요새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 공부가 되겠습니다. 기여 공동외교의 한 사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가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죠. 다 파괴됐죠. 그래서 원조 물자에 의존해서 샀습니다. 밀, 쌀 같은 것을 원조를 받은 거죠. 우유도 받았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호대가 달려가서 바로 튀르키예 지진에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원조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한국전쟁 기간 중에 참전했던 터키, 튀르키예 부인이 한국 어린이에게 원조를 하는 모습과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이렇게 바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 공동외교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빠친코라는 영화 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에 갔던 한 여성과 관계된 사람들의 역사를, 생활사를 풀어낸 영화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우리 재미도 없죠. 영어로 쓴 소설입니다.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뭘까요?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일본의 강제 이주라든지 식민지시대 때의 탄압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은 서구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면에 대해서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일본에 대해서 역사의 목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빠친코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하고 그러한 것이 변모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외교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외교를 얘기할 때 지금 한국의 정부의 입장에서 지식공동외교, 정책공동외교, 문화공동외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점은 한국 정부의 관점이죠. 우리 국민들은 꼭 정부의 관점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지구촌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왜요? 세계 시민 관점에서 공동외교를 바라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떠한 사례를 들 때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인권도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구촌에 있어서의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외교라는 말이 비록 미국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각국 정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공공외교가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것이고 시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의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그러한 외교다. 이렇게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면은 우리가 공공외교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받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 시민 시각에서 하는 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